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4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공사 표준개혁 해왔을 7번째로 공사계약 해지 사유를 서울시에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꼭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때 먼저 일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였는데 시공자도 해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공자는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조합의 계약 해지 사유인데 두 번째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어 그 조문 2항에 보면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한다고 상대방한테 통지를 하고 그게 도달이 돼야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걸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을은 시공사입니다. 시공자는 다음 각 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갑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발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갑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문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시공사가 잘못해가지고 조합의 계약을 해제를 해도 시공사가 안 나가요. 왜냐 하죠? 시공사가 자기가 해제하고 싶어 해제하고 한 것이 아닌데 조합이 일방적으로 너 나가 그렇다고 나가버리면 자기는 속된 말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이대로 이행할 수가 있어요. 시공사가. 공사 중단해. 나가라 그러니까 일단 중지해. 그 다음에 공사자재 기구가 있으면 공사장으로 빼. 그렇지만 공사장을 인도를 안 해줍니다.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공사 현장이 조합에 인도되든지 아니면 새롭게 선정된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인도가 돼야 되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강제적으로 계약 해지당한 것도 불쾌하지만 일단 그동안 대여금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받아야 될 공사대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줄 때까지 우리 못 나간다. 그러면 이게 1년도 가고 심한 경우는 아예 그냥 상당 기간 동안 그냥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안 그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똑같고 특히 중소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런 할 때 시공사가 조금 중소업체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안 나가느냐? 나가라! 소송 걸어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권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 공사장에서 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펜스를 쳐놓고 한 사람을 상주시킨 다음에 유치권 행사 중, 여러분 가끔 공사장 현장에 보시죠. 큰 건물도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빌라 근처에 있는 고급 주택에는 제가 눈으로 보기만 16년째 지금 어떤 집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도로가에 팜플렛이 붙어 있어요.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전 시공자, 해제되는 시공사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조합에서 걷어가지고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공사한테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새로운 시공사는 공사 현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딱 금액이 일치돼가지고 시공자가 얼마 달라. 전 시공자가. 그 다음 조합은 얼마 줄게. 일치가 되면 새로운 시공자가 딱 보고 이 정도면 돈만 주면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이 돈은 조합에 대여금 처리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에 대한 분쟁도 있기 때문에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요 위에 건은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치권이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읽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스톱한 다음에 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놓은 것이 뭐냐면, 자,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을은 시공자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때 을은 본공사로 발생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하도급 업체도 유치권을 포기하고 아래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도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을이 하도급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을이 진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공사장에서 안 나가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단행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소송을 하든지 공사 현장을 넘겨받는 걸 해야 되는데, 시공사는 떳떳해요. 야, 나 돈 받을 거 있다. 못 나가. 그럼 법원은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특수상 다음 시공자가 선정돼야만 그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대기업체를 공사를 하다가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나가라 그러면 A는 예를 들면 나갈게 나갔는데 그 밑에 하도급 업체가 눌러 앉아가지고 안 비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지켜요. 왜냐하면 하도급 업체도 돈 못 받았다. 돈 못 받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놓으면 소송에 훨씬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항을 넣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안 나가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돈을 구해가 줘야 되는데 돈을 구해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 현장이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땅 파고 아니면 중간 올라가다가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스톱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꼭 이거를 넣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을 보면 제1항 이유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을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항 이유가 뭐냐면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기칙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연배상금을 조합이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만큼 보증 들어오는 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야, 니네 사정을 아니까 시공사 너 어떻게 하든 좀 같이 가자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 안 하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징수금 발생한 걸 빼버리면 줄어들었으니까 계속하는 대신에 네가 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메꿔 넣어라 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잘 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게 공사를 했어. 그렇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공사 계속 못하겠어. 그러니까 공사를 끝내자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지금 적어놨냐면 갑은 22조 1항의 각호의 경우 외에입니다.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22조 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대여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55조 1항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 장비 및 장비의 철수 비용. 갑이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공사 못하겠다 니네들하고 니네도 했는데 예를 들면 한 도급 순위 한 70일까지 했는데 조합원들이 뭐 돈을 엄청나게 더 주더라도 1위 2위 업체를 갖다가 우리 하자. 그래야만 우리 조합의 신축 아파트 상가가 품격이 높아지고 그게 우리의 재산적 가치에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어떠한 것 때문에 니네하고 공사를 못하겠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금액을?
공사대금 중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다음 투입된 장부 철수 비용 뭐 이런 거 있는데 대여금도 마찬가지죠. 자, 피치몬트 가지고 나가라. 우린 다른 회사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돈을 14일 내에 주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1, 2천만 원,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 어떤 경우 수백억이 될 텐데 그걸 모아가지고 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공자 선정할 때 어떻습니까? 14일 이내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새로운 시공사도 들어올라 그러잖아요. 해지 다 정리되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은 뭐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의 성격상, 재건축 자개발 사업의 성격상 절대 불가능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14일이 아니고 6개월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6개월 안 돼. 그 우리 너무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자를 줄 테니까 6개월 뒤에 받는 걸로 하고 일단 좀 비켜줘.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시공자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 해봤자 마이너스만 나지 도저히 이거는 되질 않는다. 우리가 저가로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공사를 전부 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공사비가 1,000억짜리가 500억으로 줄어들었다든지 뭐 이런 거 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를 써놨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을에 의한 계약의 해지.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 내용을 읽어놓은 겁니다. 첫째, 공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 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하실 경우, 그러니까 60% 이하로 쪼그라들었을 때죠. 그 다음에 공사 정지 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43조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기 때문에 갑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입니다. 공사정지기간이 공기가 3년인데 1년 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사를 새로 시작해봤자 너무 이건 시공사로서는 부담이 크고 않는다. 그럴 경우에 시공자가 먼저 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00분의 100을 다 했을 적에 예를 들면 한 60억 남을까지 했는데 이게 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반으로 줄으면 30억이 남는다. 이게 아니고 다 했을 때 60억이 남는데 반만 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공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뭐 타당한 조항이고 별 문제가 없는 조항입니다. 자, R119 쇼팅케어로 들어오면 네 번째 강의에 들어가 있고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주로 PC로 많이 보시고 수료증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